민감한 코를 잘 이용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자신이 할 일은 우수한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일로 압축할 수 있다. 현대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귀감이 되는 훌륭한 기업들은 한결같이 뛰어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훌륭한 팀은 우수한 사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수한 사원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끊임없이 순환되는 게임의 룰과 같다. 여우는 토끼 날을 잘 세우면 나무 하는데 수월하듯 인재는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시장에 진출시켜 발로 뛰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늑 사장은 여우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는 여우호에게 마케팅과 기획부 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자로 발령을 내고 신입사원 선발과 훈련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여우호는 인재 선발에 발벗고 나섰다. 1차, 2차 시험을 거쳐 10명의 신입사원이 선발되었다. 신입사원이 입사한 첫날부터 여우호는 훈련을 시작했다. 여우호는 자신감이 넘치는 걸음걸이로 강의실에 들어서서 파릇파릇한 신입사원들의 얼굴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리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여우호 팀장입니다. 오늘부터 신입사원 여러분의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화이트보드를 향해 몸을 돌린 여우호는 제1강 어떻게 사자를 이길 것인가? 라고 제목을 큼지막하게 쓰고 신입사원의 반응을 살폈다. 눈이 휘둥그레진 양, 황당한 표정을 짓는 양 등 대부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실 분 없으세요? 여우호 팀장은 맨 앞에 앉은 똘똘하게 생긴 신입사원을 가리켰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양상양입니다. 양상양씨,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양상양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입니다. 양은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모두 양상향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신입사원들은 모두 힐끗거리며 훔쳐보는 폼이 같은 의견인 듯 했다. 그렇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양은 절대로 사자를 이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사자를 이긴 전례가 있습니다. 잠시 신입사원이 숨 고르기를 할 시간을 주고 여우호는 입을 떼기 시작했다. 무시무시한 사자를 때려눕힌 용감한 양은 사고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가 이긴 사자의 이름은 어려움이었죠. 어려움은 매우 흉포하고 잔인한 사자였습니다. 어려움에게 지면 사고는 한 끼 식사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명한 사고는 다음 6가지 방법으로 사자와의 한판 겨루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자를 토끼로 만든다. 사자를 볼 때마다 앞에 있는 피셔츠가 사자라고 생각하면 양은 기가 죽어 결국 절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앞에 서 있는 사자가 토끼라고 생각해보자. 토끼 한 마리 무엇이 대단하겠는가? 매일 10번씩만 이렇게 생각하자. 양은 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고정관념의 굴레를 벗어나 자신감을 찾고 최선을 다해 내공을 쌓자. 그러면 어느 날 자신감 넘치는 사자로 변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어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이다. 어려움에 항복하지 말자. 용기는 우리 모두를 힘센 사자로 변화시키고 나약하고 우리를 비겁한 양으로 만든다.
사자는 산꼭대기로 유인한다. 똘똘한 양이라면 사자에게 산꼭대기를 12장소로 정한 도전장을 보낼 것이다. 결과는 뻔하다. 중심도 잡기 버거운 사자는 양에게 공격당한 공격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할 것이다. 초원에서는 사자가 절대적인 힘을 가졌지만 산꼭대기에서는 양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자신에게 익숙한 영역이나 환경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자. 자신만의 장점과 재능을 이용하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공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춘 분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장점을 발휘해서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을 한다면 실패와 동떨어져 안전지대에 서게 될 것이다. 사자가 잠들기를 기다린다. 대책 없이 앉아 사자의 공격을 기다리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똘똘한 양이라면 잘 알 것이다. 사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선제 공격을 감행하자 놀란 사자는 손쓸 틈 없이 몇곳이 무너질 것이다. 용감하게 어려움과 마주하자 도피는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기다리자. 어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최적의 시기와 기회를 기다리자. 인내심을 갖자. 너무 늦거나 빠르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하자.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야 한다. 새끼 사자와 전투를 치른다. 순한 양이 젊고 펄펄한 사자를 이기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나 새끼 사자는 만만한 상대다. 똘똘한 양은 사자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어려움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어려움이 나와서 싸워 이길 수 없을 때가 바로 싸워야 할 때다. 일찌감치 어려움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자. 오늘 일은 오늘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일로 미루면 어려움이란 이름의 사자는 그만큼 더 잘할 것이다. 호랑이를 멘토로 삼으라. 호랑이는 사자의 호족수다. 내가 강해질 때까지 호랑이를 멘토로 삼자.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은 의외로 쉽고 간단히 해칠 수 있다. 자세를 낮춰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욱 커질 것이다. 배우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 선배든 주변이든 가리지 말자. 넘어지기 전에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훨씬 낫다. 배움은 성장의 기초다. 주변의 양들과 단결한다. 우스갯소리지만 지구상에 있는 양들이 한 번씩만 침배 뱉어도 사자 한 마리를 거뜬히 익사시킬 수 있다. 혼자 덤벼서 사자를 이기기는 어렵지만 10마리가 힘을 모아 한 번에 덤빈다면 가능하다. 100마리라면 물론 누워서 떡먹기다. 서로 힘을 모으면 넘지 못할 산도 건너지 못할 바다도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결하지 않으면 잡아먹힐 것이다. 여우는 신입사원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필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자를 이기려면 사고하는 양으로 자신을 병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돌아가서 오늘 강의 내용을 되새김질 해보세요. 다음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나는 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관리자는 천재적인 연설가이자 선동가여야 한다. 주변인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창업 단계에서는 사원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와 정신적 지원이 더 좋은 버팀목일 수 있다. 어려움과 마주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당장 코앞에 희망의 등대가 반짝인다거나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태양이 장렬하는 모래 사막을 걷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자. 자신감을 잃는 것은 목표에 도달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망가뜨리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관리자는 태양의 역할까지도 소화해내야 한다. 절대로 부하 직원들 앞에서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짓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자. 부하 직원이 관리자에게 얻는 정신적 에너지라면 관리자는 부하 직원들에게서 거대한 행동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사고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는 의미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기반은 사고의 실마리가 관리자가 제공할 것이다. 기억하라. 성공하는 관리자란 자신을 일을 멋지게 해낼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라. 연설은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리더십은 실력만이 전부가 아니다. 말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물고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물고기를 낚을 수 있고 양이 원하는 것을 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양을 잡을 수 있고 성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성공할 수 있다. 낚시꾼들은 많다. 그러나 물고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 사업가는 부지기수다. 그러나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적다. 즐겁게 돈을 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늑대처럼 사고하라. 탁월한 관리자는 훌륭한 성동가임을 명심하자. 나는 리더의 자질이 있는가? 스스로 왜 재주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스스럼 없이 자기 표현을 하는 편이다. 내 얘기 덕분에 주변 인물들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스스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하 직원들의 배고픔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한 접시가 너인 그림으로 달래줄 수 있다. 내 말솜씨는 상사 결제를 유도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연기에서 세계, 내성적이면 자기 생각이나 표현을 전달하는 데 익숙지 못한 타입이다. 스트레스를 잘 건드리지 못하면 현실을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학업이나 일생활에 몰두해야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외향적인 타입으로 4개에서 6개 외향적인 타입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회원에게를 대화한다. 현란한 말솜씨를 구사하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타입이다. 이런 노력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생각과 함께 어디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타입이다. 이런 노력이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성취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사업 성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호응이 좋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확한 판단을 구사하는 것이 자신을 성공시키는 메시지라는 것을 명심하자. 날개 자행량.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타인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다. 자신의 의견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타인의 의견과 친구를 존중하고 잘 받아주어서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다음은 양상양의 이야기다.
양상양은 성실 그 자체인 사람이다. 그는 부족한 부분을 성실함으로 채우기 위해 일할 때 더욱더 맹렬히 달려든다. 그는 부족한 부분을 성실함으로 채우기 위해 일할 때 더욱더 맹렬히 달려든다. 그러나 또 빨리 세계에서 성실함과 성실함은 무능과 같은 의미다. 양성왕이 참이동 제약 회사에 오기 전에 직장을 4번이나 옮긴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 회사에서 공모해서 화려한 경력에 비해 근무 연수는 그리 거의지 않다. 먼저 이전 직장의 근무 조건은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물가는 꽁꽁꽁꽁했는데 자신의 얇은 월급 봉투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가 빠졌었다. 둘째는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일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양상은 자신이 뛰어난 인재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알아준 명근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직이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후방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꽤나 똑똑하다고 여기는 양상황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의 현실을 지지하고 진로에 대한 믿음을 다시 잃었다. 총명한 사람과 지혜를 교류히 하자. 여우 팀장과 같이 총명한 사람에게 겸손한 일을 배우자. 그리고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자. 자본이 없는 현재와 같은 커리어만 철리길도 한 걸음 붙여. 육처럼 사장같이 좀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흘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사고하는 양이 되자. 사고하는 데에 투자 비용도 위험 요소도 없다. 사고의 틀 속에는 양이 사자로 변할 수 있다. 열심히 사고하다. 뛰어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남들보다 성공에 가까이 있다. 양상형은 자아 발전의 첫 단계가 우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적당한 규모의 발전 잠재력과 산신한 제품, 그리고 무한한 발전 기회가 존재하는 회사에 지원할 생각이었다. 얼마 후 그는 입맛에 딱 맞는 참이론 제약회사를 찾았고 망설임 없이 입사했다. 다행히 그 상사인 여우는 업무력과 성실성을 갖추고 끊임없이 사고하는 부하 직원을 좋아했다. 관리자가 아주 똑똑하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관리자는 때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걱정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부하 직원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1000가지를 걱정하면 반드시 하나를 잃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1000가지를 생각하면 반드시 한 가지를 얻는다는 옛말처럼 관리자는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입사 전날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후 양상형은 기필코 유능한 사원이 되겠다는 전의를 불태웠다. 지금 양상형 머릿속에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내일 숙제의 답안을 떠다니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회사에 출근한 신입사원들이 모두 강의실에 모였다. 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누가 제가 내준 숙제의 답을 말씀해 보겠습니까? 제가 답을 해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바바사 아주차카타파 가나다라 바바사 아주차카타파 1, 2, 3, 4, 5, 6, 7, 8, 9, 1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답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답을 말해 보겠습니다. 양상향이 열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양상향씨. 답을 말씀해 주세요. 비상하려면 날개가 필요합니다. 양은 독수리처럼 날개는 없지만 커다란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우리들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어려움이 비상을 방해하는 힘이라면 사고는 비상에 필요한 엔진입니다. 사고는 어려움보다 강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양상향 씨처럼 사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으면 합니다. 알로 사고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일과 생활 속에 깊숙이 녹아있다면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우는 양상향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어보았다. 다만 한 가지, 사고의 중요성뿐 아니라 실행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천재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천재가 아이디어를 낸 장소에서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그 아이디어는 쓸모가 없어서 폐기 처분되는 쓰레기와 같아질 것입니다. 사고와 실행은 사람의 두 다리와 같습니다. 한쪽이라도 짧으면 걸음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사고는 우리가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실행은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어줍니다. 여우는 차분하게 다음 말을 이어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만 거창하게 하고 행동은 굼벵이처럼 느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기회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시판될 예정인 차미론 소화제는 현재 고객에게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만의 과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우리가 당연한 실전 과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사고와 실행, 이 두 가지 측면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여러분은 우리 회사 대표이신 늑대와 사장님께 신제품인 차미론 소화제를 판매할 기회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는 사원은 최우수 사원으로 표창하겠습니다. 생각과 행동. 신입사원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늑대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료를 소화하는 문제 같은 것은 발생하지도 않을 텐데. 늑대랑 사장에게 소화제를 판매하라니 정말 웃긴 이야기야. 여우 팀장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닐까? 후후후. 모두 내 머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걱정하는 표정이군요. 안심하세요. 아직 제 머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크고 작은 차이일 뿐입니다. 어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크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나 하찮은 것이죠.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의 창조자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 제품을 판매해 보십시오. 양상형은 생각이 잠겼다. 먼저 사고라는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아야만 단번에 늑대랑 사자라는 거목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평범한 세일즈는 먹히지 않는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장님과 제품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서 일을 실행에 옮겨야 해. 어떻게 해야 하지?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양상양은 조용히 사장실 문 앞 복도에 서 있었다. 퇴짜를 받고 기가 죽은 8명의 동기가 자리로 앉아 있었다. 9번째 도전자의 상황도 별 볼일 없이 없어 보였다. 내 마지막 도전자군. 자, 기운 내자. 양상이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아, 양상형 씨. 동료들의 결과는 잘 봤겠죠? 어때요? 양상형 씨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늑대랑 사장이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에 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참 일용 소화제의 시장 판매율을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저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장님께서 제품을 만드셨을 때 분명 이 제품을 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죠? 사장님께서도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이론 소화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상향 씨.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늑 사장은 구미가 당기는 모양이었다. 최소한 첫 번째 단계는 성공한 것 같군. 양상향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제 생각에 저보다 먼저 사장님을 방문한 동료들은 아마 제품의 장점에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품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제품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양을 위한 일반형 외에 늑대나 여우나 늑대 등 다양한 소비자군을 겨냥한 고급형이나 전문가형이 필요합니다. 알로 제품의 기능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나 면역 체계를 높일 수 있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출시되어야 합니다. 즉, 제품이 장시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세분화하고 제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말을 마친 양상양은 머리카락이 몇 개 없는 늑대랑 사장의 정수리로 시선을 모았다. 늑사장은 양상형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늑대랑 사장은 양상향의 권유를 받아들여 출시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며 곧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양상향은 제우스 사원으로 무표상을 받았다. 타인을 자신의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과 단점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모방하는 데 힘을 기울여라. 자신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교하는 사람은 번번이 다른 사람의 뒷공무니를 쫓아가야만 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라.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부분을 배워라. 누구에게나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내 의견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의견과 권장을 존중하고 종합해서 최선의 답을 찾아낸다. 우리는 경청이라는 행위를 할 때 청각기관인 귀를 사용한다. 귀가 소리를 모아 대뇌에 전달하면 대뇌는 입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입술을 대뇌보다 천천히 움직인다. 영설을 해본 경험이 많은가? 맨 먼저 강단에 올라서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는가? 강연을 마친 후에야 다른 사람이 가진 견해도 훌륭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연설 내용의 뒷부분을 미리 짐작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알차고 멋진 연설을 할 수 있다. 방금 열거한 경험처럼 입술이 대뇌를 장악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때 입 밖으로 내뱉는 말과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을 것이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자. 칭찬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비판하는 목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비평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양이다.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귀한 칭찬에 우리는 솔깃해한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비평이나 부정적인 이야기에는 모두 귀를 막고 싶어한다. 봄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충어는 분명 귀에 거슬린다. 그러나 우리는 쓴소리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달고 멋있는 칭찬과 긍정의 소리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비평을 군말 없이 달게 받자 누군가 내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아직 내게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칭찬을 경계하자. 입에 발린 소리 이면에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시냇물이 없다면 강과 바다도 존재할 수 없다. 천지에게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다. 평범한 세 사람이 제갈량 한 사람보다 낫다는 옛말도 있지 않던가? 비록 양은 말단 상황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양의 의견이 가장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늑대의 목표가 양을 정복하는 것이라면 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울여야 한다. 귀담아 듣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돈을 벌 기회나 방법을 얻도록 도와줄 것이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관리자가 되자. 성공이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나의 청지력 지수는 여럿이 모여있을 때는 가장 먼저 의견을 발표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면 내 의견을 더욱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 타인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그 배경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나에 대한 비난은 순전히 나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느낀다. 나는 비난을 받을 때 언제나 원인을 찾아 분석해 본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과 사귀는 것을 꺼리는 편이다. 나는 부하 직원보다 이해력이 뛰어나다. 부하 직원이 내놓는 의견을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부한다. 나는 부하 직원의 권위가 자기함이야 라고 생각한다. 나는 합리적인 부하 직원의 권위를 언제든지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나는 소영주의를 신봉하는 편이다. 나는 보조 역할을 하는 조력자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서. 일곱. 눈덩이 굴리기 이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로마를 통하는 길은 세속이 많다. 그러나 지름길은 오직 하나다. 지름길을 걷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현실과 이상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성공이 빠르다. 끝.